안녕하세요. 양의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각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몸이 있지만 항상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양재현 약학 박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저도 이렇게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조심해라. 호흡을 이렇게 좀 갖고 있어라. 호흡을 길게 내보내라. 뭐 짧게 내보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흡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호흡이 멈추면 이제 삶도 다 하게 되는 건데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수명이 호흡이 길어지면 또 수명이 길어지는가? 막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아기를 가졌을 때 이렇게 뱃속에 아가가 있는데 그 아가가 그 엄마랑 같이 또 호흡을 할 수 있는 건가? 막 그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했는데 어떤가요? 예,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는 100% 양수 속에 들러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아는 폐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이 작동하면서 태아 성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태반과 탯줄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체의 호흡과 태아의 호흡은 하나로 연결돼서 10달 동안 함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체의 감정과 태아의 감정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대화, 웃음, 분노, 짜증을 태아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하면서 탯줄이 잘라지고 신생아는 이제 폐로 시작이 되면서 첫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왜 태교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나 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노래를 또 하다 보니까 폐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폐기관과 우리의 이렇게 장관이 함께 또 호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우리의 호흡의 주체는 주로 기관지와 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폐는 3억 내지 5억 개, 평균 4억 개의 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폐포는 마치 초미니 풍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 풍선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횟수가 1분에 16회 내지 20회, 평균 18번을 호흡한다고 할 때 하루에 약 3만 번, 80평생이라고 볼 때는 8억 번을 호흡하고 마지막 호흡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포가 수축 이완하면서 심장도 함께 수축 이완하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게 되고 또 심장 펌프는 감압과 가압을 반복하면서 혈관에 피를 산소와 함께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만 킬로에 해당되는 혈관이 혈구들이 이 세포와 50조 개나 된 세포와 함께 호흡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온몸은 호흡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호흡이 중단된다고 하면은 5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정말 그냥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제 시골로 저도 귀촌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연 속으로 오니까 더 이렇게 건강해지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자연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호흡도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의 기관지와 폐포의 구조는 마치 나무의 줄기와 잎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호흡은 산소를 호흡하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반면 나뭇잎은 탄산가스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바꾸어짐으로써
우리가 숲에서 심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와 탄산가스를 식물과 함께, 나무와 함께 교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서도 대기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그 대기를 따라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온몸을 먼저 저기압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힘차게 빨아들이면서 고기압을 받음으로써 우리 몸에 산소를 가둬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대지를 힘차게 걸으면서 약 8걸음 가면서 호흡을 길게 내쉬고 또 8걸음 길게 빨아들이면서 우리의 혈액순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도 보면은 바다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서 호흡을 길게 한다고 하면 호흡이 길어지면서 산소가 많이 가두어지기 때문에 정신도 맑아지고 수명이 100세 수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 수명도 이렇게 길어지게 하는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함께 또 이렇게 호흡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취와 태아는 뱃속에서 함께 호흡한 10달 동안 호흡한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품에 안게 되고 모유 수유하면서 거기에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장하면서도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먹고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도 함께 생활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행복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우리가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은 끊임없는 대화와 웃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창단에 소속되어서 함께 노래할 때는 박자가 하나 되면서 호흡도 맞춰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호흡이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등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민요에서 보면은 그 연가라는 그 가요가 있는데 이 연가의 배경에는 육지의 한 부족의 족장 딸과 섬 부족의 소년의 그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그 소녀가 그 소년을 애틋하게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섬에서 길게 피리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피리 소리에 이끌려서 소년은 밤에 카누를 타고 몰래 그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섬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눈치챈 그 아버지인 족장이 그 카누를 바다하고 빨리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소녀가 그 표주박 있잖아요. 둥둥 뜨기 때문에 그 표주박 6개를 몸에 꽁꽁 두르고 목숨 걸고 그 바다를 건너서 섬에 가서 그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소년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서 돌아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족장은 그 자기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그 부족의 소년과 결혼을 시키면서 두 부족이 함께 화해하고 잘 지냈다고 하는 그것이 그 뉴질랜드의 민요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가의 첫 그 가사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는 바다를 건너서 목숨 걸고 간 장본인이 소년인 줄 알았는데 소녀가 피리 소리에 이끌려서 목숨 걸고 소년을 만나면서 참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전해져서 연가가 한때는 상당히 우리 많은 사람들 마음속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저도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이 교수님께서 굉장히 음정도 정확하시고, 박자도 정확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고, 진짜 왜 허그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안아주면 되게 사람들이 온순해지고 또 사랑의 옥시토닌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되게
어떤 일도 또 행복해지고 이렇게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질랜드 민요 연가처럼 정말 저희가 이렇게 사랑에 또 감동되는 이렇게 하루가 되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든 부분에 이렇게 장기도 튼튼해지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제 그 호르몬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또 이렇게 자녀나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하루 이렇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렇게 설명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